베이스캠프 동명여고 1학년 국어과 담당 강사 오준호입니다. 1학년 모든 시험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가 끝난 것을 기점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되돌아보고 2학년 때는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동명여고 1학년 출제 범위 및 문항을 좀 보시도록 하죠. 자, 일단은 총 20문항의 서술형 여성문항, 역시 이전이랑 같죠? 문제 유형은 구성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프린트 현대소설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그래서 프린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현대소설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에서는 문제는 2문제만 나왔습니다. 객관식 1번, 서술형 1번. 왜냐면 이 지문 자체가 굉장히 짧고 쉬운 부분으로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 1번은 세분의용 문제였는데 너무 쉬웠고요. 두 번째는 밑줄 처리된 부분을 이해했는지 서술하는 서술형 1번 문제인데요. 디킨즈와 램이라는 두 인물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나가 왜 디킨즈와 램의 궁둥이를 번갈아 걷어차는 꿈을 꾼 것이냐, 그 의미는 뭐냐, 딱 이렇게 적었으면 완벽하게 답이죠. 디킨즈는 이기주의적인 인물이고 램은 이타주의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서 화자가 고민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기주의, 이타주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수업 및 학원 수업을 굉장히 꼼꼼하게 들었다면 이 두 단어를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램 쪽이 이기주의였나? 디킨즈가 이기주의였나? 이렇게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만큼이나 꼼꼼하게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프린트 현대소설 도요새에 관한 명상 2번, 3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2번은 밑줄 처리된 소설 부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3번은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고르기, 진퇴양난이 답이었는데요. 굉장히 진퇴양난 자체는 고1한테도 쉬운 사자성어예요. 아예 한자성어를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면 오히려 틀렸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현대시, 가는 시 속에 나오는 화자 이론, 나는 농무, 가는 전문강의 삽을 씻고라는 시인데요. 학원 수업 중에 농무와 전문강의 삽을 씻고의 정말 중요한 점은 화자가, 이 농무는 농부들, 전문강의 삽을 씻고는 노동자, 실제 농부와 노동자의 입장에서 시를 말하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거든요. 정확히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친구들이라면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교과서 현대소설 산포 가는 길입니다. 내용일치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 서술형 2번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결말을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물어보는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프린트 현대소설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자궁곡, 기호 처리된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수능 현대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유형도 정말 잘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 기호 처리된 특정 공간의 의미를 묻는 문제. 너무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 프린트 현대시, 현대소설 사평역에서와 사평역의 8, 9, 10 서술형 3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고요. 두 문제는 10번은 이 가는 현대시고 나는 현대소설인데 이 현대시를 바탕으로 현대소설을 지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재구성할 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재구성을 했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어떤 부분은 안 바뀌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살짝 난도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성실하게 들은 친구들은 다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서술형 3번 중심 소재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중심 소재의 의미를 쓰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 문법 묘소, 문법입니다. 문법.
그래서 11번, 12번, 서술형 4번. 문법 요소에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문제들. 그래서 넘어가고요. 중세국어. 역시 중요한 중세국어입니다. 13번, 14번, 15번, 서술형 5번, 16번.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문제, 5문제가 출제됐는데요. 뭐 사실요. 다른 학교는 중세국어에서 7문제, 8문제 나온 학교도 있어요. 근데 5문제? 안 많지 않나? 아닙니다. 왜냐면 동명여고는 서술형 포함해서 26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중에 5문제면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중세국어가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쌤이 적었듯이 대부분 문제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는 서술형 5번은요. 용비어천가 2장을 그대로 현대어로 적어라. 근데 이거는 시험장에서 그때 막 분석해서 적는 것보다는 암기한 걸 토대로 적는 게 더 효과적이었겠죠. 그 다음 17번, 18번 서술형 6번은 교과서 화법인 대화의 원리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17번은 기본 문제였고요. 18번은 사례 공손성의 원리 중 요령이 병률이 적용된 사례는 몇 번인가? 이런 문제인데 사례가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기본 문제예요. 서술형 6법은 대화의 원리를 토대로 보기의 대화가 왜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서술하기. 근데 이런 서술형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요구하는 중심 키워드가 없거나 미흡하면 점수가 조금씩 깎여요. 그런 면이 어려운 문제지 문제 자체를 못 쓰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 모의고사 튜링 기계 문제에서 2문제 출제됐는데 독서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유일해요. 이 2문제가 아주 뭐 쉽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도였습니다. 그동안의 동명시험 중에서도 유독 평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조금 뭐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도 모두 문제가 좀 평이했습니다. 어려운 질문도 없었고요. 대부분 문학도 대부분 현대문학이었거든요. 하지만 문법 문제의 비중은 중세국어 5문제, 문법 요새 3문제에서 8문제나 출제됐다. 화법도 3문제. 그럼 둘이 합치면 11문제죠. 26문항 중에 11문항을 빼면 15문항이잖아요. 그래서 11문항이 문법과 화법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 11문항 자체가 평이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번 시험은 난도도 평이하고 굉장히 희망적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2학년 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학년 때는요 이제 문법이 빠지고 문학과 독서 양이 많아지잖아요. 특히 비문학. 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비문학이에요.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상대적으로 내신 때 비문학을 좀 소홀히 했어요. 왜? 동명 시험 자체가 비문학이 쉬우니까. 그래서 쌤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비문학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 모의고사 능력을 좀 더 기르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기초 암기, 교과서 이론 이런 거를 공부하셨다면 이제는 진짜 모의고사를 좀 하셔야 돼요. 방학 기간이 딱 그러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여기 밑줄 암기보다도 더더욱 개인의 문제 감각을 열려야 된다. 이걸 딱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모의고사는 어떻게 공부하나요? 첫 번째 일단 문학 부분에 애매한 이론을 싹 다 재점검하셔야 돼요. 문학 부분에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애매하게 알고 있는 이론은 다시 점검. 뭐 심상이든 수사법이든 시상 전개 방식이든 시점이든 서술상의 특징이든 그쵸? 요런 것들 중에 지금 쌤이 말하고 있는 용어 중에 저게 뭐지?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방학 기간에 이론을 재점검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고난도 비문학의 지문에 접근을 하시죠. 여러분 내 수준에 맞거나 내 수준보다 쉬운 비문학을 읽으시면 절대 여러분들 비문학 읽는 능력 안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수준의 어려운 비문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확확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에는요, 우리 베이스캠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든 그러지 않는 학생이든 방학 기간이 알차고 그리고 2학년을 대비하는 기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